이 역경이라고 하면 사주팔자를 연상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이게 그, 뭐예요? 아, 내게 그- 푹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운 좋아지는 비결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짜잔! 50에 읽는 주역. 저도 이제 50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대통령의 은혜로 한 살 줄어서 조금 약간 멀어졌다가 다시 좀 땡겨주기는 상황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그 강기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역학을 공부하는 학인이고요. 현재 태극사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근데 일단 주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예, 그렇죠. 주역이라고 그러면 일단 주나라의 역입니다. 주나라의 역. 결국 핵심은 역인데요, 역. 그러면 역이 뭐냐? 역은 그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입니다. 그 세상 만물의 존재 법칙이 바로 도죠, 도. 예,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도죠. 예, 그래서 세상 만물에는 사람도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길, 그 길을 밝혀놨어요. 예, 주역에. 예, 역학이라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길,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주역, 역경, 다른 이름으로는 역경이죠. 역에 대한 경전, 이래서 역경이고, 이 역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사주팔자를 연상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버지 요즘에 그거 볼 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뭘 점을 치려고 그래, 아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왜냐하면 역경은 그 은나라의 점인들이 정립을 했거든요. 그 점인들은 점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관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점인들이 정립한 게 역경이고, 점인들이 사주 명리도 만들었습니다. 예. 사주 명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역경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되는 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주 명리는 도는 아니에요. 사주 명리는 도는 아니고, 점인들이 개개인의 그 인생 상담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 개개인의 인생 상담을 해주기 위한 술. 그래서 역술입니다. 역술. 그래서 역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역술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또 쓰신 것도 50에 읽는 주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의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기륭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인간사의 과정에서의 원리와 원칙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런 의도로 쓰신 거죠? 그 맞습니다. 예. 왜 50이? 50에 읽는은 저 아직 40대인데. 제가 사실 50대인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한국의 50대들이 대체로 그 삶의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갱년기가 나오고. 50대가 되면 그 맞아요. 몸에 힘이 쭉쭉 빠지고, 뭐 체력은 저하되고, 뭐 아는 선배분도 의욕이 안 생겨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50대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근데 역경에 따르면 50대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래프인데 이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50대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죠. 꺾여서. 그래서 50대는 대체로 요거만 보면 이제 힘도 빠지고 인생의 봄날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봄날은 간다. 근데 그거는 그 외형만 봐서 그렇습니다. 외형. 인생의 가을 겨울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내적인. 그래서 여기 인생의 전반기가 생애 단계, 후반기가 성애 단계다 이렇게 밝혀놨는데 뭐냐면 인생의 전반기는 이 외형의 성장,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고요. 근데 이 물질적인 성장만으로 인생이 완성되지 않죠. 그 내면의 성장, 천명을 완성하는 시기는 이 후반생이거든요. 그 전반기에 외형이 성장하는 동안은 내면은 고갈되거든요. 그 내면을 다시 성장시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가 후반생입니다. 이 공자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 하늘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하늘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천명이죠. 그런데 있는데
3, 40대까지는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생인데 전반생은 사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힘들어요. 이 거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사실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시기가 이 30대, 40대라 그렇죠. 예, 그때는 자기 천명을 돌아볼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50이 되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맞아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부모로서 별로 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맞아요. 50이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다. 재밌다. 선생님, 이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책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 운이 많았으면 좋겠고, 운칠기삼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게 푹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역경에는 운이 좋아지는 비결도 나옵니다. 제가 운 좋아지는 비결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이 왜 운명에 관심을 갖는가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 세상에 신비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운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또 하나 그 운명을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그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인생살이인데 대체로 좋지 않은 일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운명. 그 가령 야 그거 너 운명이야 운명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이거를 좋지 않은 일에 대체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운명은 좋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쵸? 야 너가 운명이야 운명 받아들여라. 그러네.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꼭 너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하는 건데 네네. 이건 뭐냐면 어떤 현대 사회가 네. 워낙 물질 문명으로 치닫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100% 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좋지 않은 경우를 대체로 운명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힘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은가요? 문제가 더 심각해요. 뭐냐면 나보다 힘센 사람 더 많습니다. 아, 그 사람들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남을걸요. 그러네. 그러니까 운명이란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각자한테 약자한테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 저렇게 비리비리해서 저 먹고나 살겠나. 심히 걱정된다. 이런데 가만히 보면 그럭저럭 또 별 탈 없이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운명이 돌보는 거예요. 나쁨이 아니다. 그리고 운명의 작용은 뭐냐 하면 인간의 오만함을 꺾어놓는 게 운명의 작용. 오만한 사람도 결국은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겸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운명의 작용. 운명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태도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바꿔야죠. 바꿔야죠. 예. 결국은 이 천명으로 돌아가는데요. 운이 좋아지는 비결 사실 역경에 있습니다. 역경에 있는데 맞아. 뭐냐면 이왕이면 좋게 살고 싶거든요. 꼬이고 싶지 않거든. 역경은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역경은 모든 공동체에는 태의 공동체, 태평하다 할 때 태입니다. 태평한 공동체가 있고 막힐 비자입니다. 막힌 공동체가 있다.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B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역경은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이 보는 이 세상은 뭐냐 하면 군자가 있고 군자는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주인공. 나입니다. 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군자가 있고 군자와 동급인 대인이 있습니다. 대인. 그리고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은 뭐냐 하면 천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하늘이 바라는 게 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만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인,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 소인
대인이고, 대인은 이제 대인과 군자는 나한테 하늘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작은 이익에 휩쓸려 살지 않는 거죠. 음.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소인보다 더 문제되는 비인이 있다는 거죠. 아, 사람이 비인이라는 아닌, 얘기 진짜 낯설다. 비인. 예, 사람이 아닌 사람. 네, 주역에 꽤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비의 공동체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람, 비인이 주도하는 공동체죠. 그러면 근데 비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안 됩니다. 어. 예. 비인을 상대로 나의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어. 탈탈 털리죠. 그러네. 예, 그래서 주역은 비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는데 네. 말을 섞지 말아라. 아예. 예,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아라. 예, 어. 다른 해결책이 없다. 아예 말을 섞지 말아라. 예. 그런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나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근데 상처 많이 받아요. 네. 네. 그래서 비인을 상대로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나의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은 비인인데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힐 빗자예요.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게 된다.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비인한테는 말을 섞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태의 공동체인지 비의 공동체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조직부터 조직이라고 하면 거창할 수 있는데 내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우리가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순간순간 관계망을 이동해요. 그렇죠. 회사에 가서 후배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태의 관계냐 비의 관계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문제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본인이 이렇게 좀 자기 자신 그럴 수 있죠. 분명 상대방이 잘못인데 나한테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상대방이 잘못인데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꾸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이러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 정도는 아니 무슨 저 뻔한 상식적인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 이러고 별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상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아예 생각 자체를 그냥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경을 치는 거예요. 이 절반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절반의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삶을 보면 대체로 이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고 가려서 대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 나머지 절반 그런 생각 못하는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고 진심과 성을 다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한 거냐?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가 좋은 것이냐? 이 사람이 상대방을 제대로 만났을 때 아주 기적적인 일을 이뤄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어. 상대방을 제대로 만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하느라고 상대방한테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네. 서서히 이뤄갈 수는 있지만 많은 그거를 흘려보내고 놓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죠. 그렇게 하면 사실 인생이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 그 20대, 30대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안 열고 막 이러는 것이 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교 경전에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유교 경전에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섣불리 여는 거 아니니까 20, 30대에는 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 사람이 대인이냐 소인이냐 비인이냐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운이 좋아지는 그 비결입니다. 이 현실적인 비결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자기 천명을 찾는 거예요. 천명을 찾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역사라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자잘한 것들이 싹 묻혀서 가요. 대도무문만. 그래서 대도무문. 그래서 대도무문의 길을 가려면 자기 천명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 천명. 그래서 아까 그 50대면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맞아요. 역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을 머금어야 된다. 장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입니다. 50대가 되면 나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할지가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바로 천명이죠. 나의 천명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흔들려요. 이걸 찾으면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큰 방향을 놓치고 자꾸 자잘한 데 이제 침착하다 보면 50대 와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점 힘이 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천명을 선명하게 정립해 놓으면 그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삶을 헤쳐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챕터에서는 네. 기흉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그것도 이 비슷하죠. 연결이 되는 거네. 네. 이 길흉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살다 보면 길한 일만 겪는 게 아니고 흉한 일도 겪게 되는데, 그러면 그 흉한 일이라는 게 왜 닥치느냐. 역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한 사람이기도. 정하다는 건 뭐냐 하면 올곧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최근에 유행하는 말로는 너무 많이 쓰이죠. 올곧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흉한 운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 흉한 운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흉운이 있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나 약삭 빠른 사람은 흉운이 닥치면 귀찮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정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겨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이다, 길이다, 뭐 운수다 이런 게 우리 여태까지 복을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신비로운 어떤 세상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기 위한 그 작용입니다. 세상이 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인생에 대해 다시 또 돌아볼 수밖에 없고 주역이 그런 가치를 지향한다. 선생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저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붓글씨도 쓰고 이렇게 역도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진짜 선생님 만나면 좀 묻고 싶었던 게 주역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괴를 놓잖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 건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는 일단은 양하고 음이죠. 긴 거는 양이고, 두 개로 나뉜 건 이제 음이죠. 양음, 양양, 음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6개인데 뭐냐면 그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 그 도 하나가 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64개의 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깨우쳐야 할 도가 64가지, 6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나눠보면 64가지라는 거예요. 약간 불교에서 108번에 얘기하듯이 맞습니다. 분류가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각 괴마다 이 효가 6개인데 그건 뭐냐면 각 경우마다 6단계의 변화를 거친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어떤 변화든지 6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그러면 내가 만약 현재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가 64괴 중에 어느 괴에 속하는가. 그리고 그 괴 안에 6단계가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3단계에 있다. 그러면 역경을 보면 4단계, 5단계, 6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단계의 일, 5단계의 일, 6단계의 일이 나한테 닥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약간 예를 들어주시면.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다음에 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음은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가겠죠. 다음에 와서 또 뭐 부탁을 할 때 또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연속으로. 세게 나오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세 번째 이 양효는 들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역경의 기본 법칙인데 3번 연속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2번까지는 싸움이 안 나요. 이런 게 역경이 제시하는 법칙입니다. 지나치진 않는구나. 그러나 3번이 넘으면 3번이 되면 싸움이 납니다. 3번이 나면 싸움이 되니까 이건 뭐냐면 세 번째만 들어주면 싸움 안 나니까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갖고 2번은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을 반복하면 말의 순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녹록하지 않다. 내가 이 사람 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다음번에 이 사람은 내 청을 안 들어줄 것이다.
이러니까 인지하는구나. 예, 이제 확실히 그 교육이 연속으로 두 번에서 교육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거라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지 뭐만 얘기하면 아이 저리 가 이러면서 네가 뭐 이런 식이셨거든요. 아이 선생님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되네. 아니 진짜로 저도 이제 맨 처음 이 책 왔었을 때 무슨 내용이야 하다가 쭉 보다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어떤 처세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르죠. 진짜로 좀 삶의 무게와 진중함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되게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너무 또 그래도 재밌고 쉬워서 재밌게 읽었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아 이게 또 어떤 의도로 썼는가에 또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책은 사서 보는 겁니다. 그 50에 읽는 주역은 사실 이미 베스트셀러예요. 우리가 또 다른 건 몰라도 베스트셀러들은 또 사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굉장히 읽었는데 하여튼 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